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강한 김치 냄새 대신 설명하기 힘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시야에 스친 건 김치통 사이에서 삐져나온 살색 같은 무언가였다. 손가락 같기도 하고 잘못 본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충격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서둘러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머릿속에선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정리된 부엌을 둘러본다. 며느리가 전날 밤까지 부엌을 정돈해 두었는지 접시 하나 흐트러진 게 없다. 나는 이런 작은 성실함이 마음에 든다고 늘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며느리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냉장고 옆에 놓인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강한 김치 냄새 대신 설명하기 힘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시야에 스친 건 김치통 사이에서 삐져나온 살색 같은 무언가였다. 손가락 같기도 하고 잘못 본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충격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서둘러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머릿속에선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점심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아까 냉장고 열었는데 무슨 이상한 게 있던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억지스럽게 굳어 있었다. 어머님, 또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요즘 피곤하셔서. 그 말투가 무심히 흘려버리려는 듯해서 더 섬뜩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뒤틀렸다. 그녀는 접시를 꺼내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냉장고 앞을 서성였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냉장고는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괜히 건강에 안 좋은 냄새에 맡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냉장고 안에 있던 살색 덩어리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고 김치통 사이에서 손가락이 스르르 기어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잠에서 깨어 식은땀에 젖은 이불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걱정하는 것 같기도 감시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침 식탁에서 나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해 밥을 먹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점점 확신이 자리 잡았다. 무언가 냉장고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저녁 무렵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재빨리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이번엔 확실히 보였다. 김치통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그 틈 사이로 창백한 손가락 같은 것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뚜껑을 열려 했으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뭐 하세요? 멸치가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미묘한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집어들었다. 경찰에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가 내 앞에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정말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그녀의 속삭임이 귀에 박히는 순간 오싹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경찰이 오기로 한 날, 나는 부엌에 앉아 시간을 세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내 심장 박동과 맞물려 2배로 요동치는 것 같았다. 오늘은 뭐 하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집에 있으려고. 좋아요. 밖에 날씨도 안 좋으니까. 그녀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숨 막히게 만들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현관문을 열었다. 여기에요, 빨리. 부엌에 있는 김치 냉장고 안에. 그러나 경찰이 부엌으로 향하는 순간 며느리가 한 발 앞서 그들의 길을 막았다. 경관님들,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요즘 좀 많이 예민하세요.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치매 검사도 권유받으셨는데 거부하시고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급히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사람 손 같았어. 김치통 사이에. 경찰들은 곤란한 듯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그 중 한 명이 부드럽게 말했다.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냄새가 흘러나왔다. 김치통 하나하나를 꺼내며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온통 김치와 반찬뿐이었다.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아니, 분명히 봤는데. 경찰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피곤하셔서 착각하신 것 같네요. 며느리는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마치 불쌍하다는 듯 내 어깨를 잡았다. 어머님,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검사만 받아보세요. 저도 걱정돼요. 그녀의 손길이 오히려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을 떨며 그 손을 뿌리쳤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내가 본 건 진짜였어. 그런데 왜 없어졌지? 누가 치웠나? 머릿속에서 수없이 같은 문장이 맴돌았다. 잠시 후 방 문틈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다. 김치 냉장고 쪽에서 이어진 듯한 물 자국.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자국을 따라갔다. 하지만 부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바닥은 말라 있었다. 내 눈이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닦은 걸까? 며칠이 지나면서 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너 혹시 내 아내한테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니? 전화 너머로 아들의 피곤한 한숨이 들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요즘 회사 일도 힘든데 괜히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진이가 엄마 걱정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분명히 봤어. 냉장고 안에. 엄마,
그만하세요. 병원 검사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내가 날 믿지 않는구나. 믿고 싶어도 증거가 없잖아요. 경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본 건 진짜였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사라진 거지? 침실 문 틈으로 복도의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김치 냉장고 쪽으로 이어지는 듯한 자국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자국을 따라갔다. 하지만 부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바닥이 말라 있었다. 수진아? 목소리를 낮춰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는 더욱 친절해졌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렸어요. 그녀가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물었다. 수진아, 어젯밤에 부엌에 나왔었니? 네. 어젯밤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일찍 잠들었는데. 왜요? 아니야, 그냥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수도꼭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내일 수리업체 불러볼까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이전에 신고했던 할머니입니다.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분명히 밤에 누군가 냉장고를 열어요.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져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도착했다. 아들도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차를 내오며 말했다. 경관님들 죄송해요. 어머님이 요즘 너무 힘드셔서.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경찰 중 한 명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병원 가셔야 해요. 이해하시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있을 거예요. 나는 김치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냄새가 밀려 나왔다. 나는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통, 두 번째 통. 모두 평범한 김치와 반찬뿐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 아들이 나를 막으려 할 때 나는 맨 아래 칸으로 손을 뻗었다. 아직 다 안 봤어. 그 순간 내 손끝이 차가운 비닐봉지에 닿았다. 이게 뭐지?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겉면에는 생소한 병원 로고가 붙은 라벨이 있었고 그 아래로 의료용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건 뭐죠?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건
그건 제가. 수진아, 이게 뭐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 장갑을 끼고 봉지를 열자 내부에서 얼려진 장기 조직 샘플들과 약물 앰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불법 의료용 샘플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그동안 보여줬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수진아, 대체 이게 뭐야? 설명해. 아들이 소리쳤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 정말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네요, 어머님. 뭐라고? 제발 그냥 치매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났을 텐데.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다. 부인, 이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관련 증거물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뿌리치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병원에서 시킨 거예요. 제가 간호사니까 가끔 이런 샘플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해달라고. 어느 병원이죠? 경찰이 다그치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동안 내가 본 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살색으로 보인 것들은 바로 이 얼어붙은 장기 조직들이었던 것이다. 엄마, 아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민수야, 이제 믿겠니?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아들도 울먹이며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봤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거 알려지면 민수도 이 집도 다 끝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악의에 가득했다.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큰 조직의 말단일 뿐이에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경찰이 그녀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 할머님, 일단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집은 고요했다. 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믿지 않아서. 됐다, 민수야.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과연 이게 끝일까? 일주일 후 나는 병원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검진을 위해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며느리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가족분한테 물어보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어머님,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수진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상보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남자는 문을 닫고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뭐 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수진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이는 처벌받을 거고 할머님도 진실을 증명했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더 커진다면 아드님 직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조언이죠. 남자는 일어나며 명함 하나를 침대맡 테이블에 놓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할머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모모 의료기기 유통업체 이사 김모모.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명함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며느리가 말했던 큰 조직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명함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퇴원하는 날, 아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수진이는 기소됐고, 민수야. 나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잖아. 더 큰 조직이 있다고.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제발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불안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에게 물었다. 민수야, 수진이 재판은 언제 시작돼? 다음 달이요. 변호사가 협상하고 있대요. 협상.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여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뭐가 좋은 일이 아니야? 이웃들 시선도 그렇고, 제 직장에서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남자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지만 그녀가 말했던 더 무서운 사람들은 아직 밖에 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본 건 진짜였어.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칠 후 아침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기소. 치매 환자 시어머니의 신고로 발각. 기사는 짧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도한 것 같았다. 나는 신문을 덮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큰 조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